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해 내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이걸 보니까 어떤 점이 흥미로웠냐면요. 네. 요리를 하게 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입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입영 연기를 하기 위해서 요리를 선택했다. 네. 정말인가요? 뭐 현실 도피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네. 사실 이제 원래 저의 꿈은 신부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요. 신부님. 예, 내 혼자 벌어서 신학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가출을 하고 이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우선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주방 아르바이트였는데 지금 그 일이 지금 저의 이제 천직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요리를 배우실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을 가야 되겠다 네. 했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선은 제가 서양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은 그 나라에 가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 외국 셰프들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외국 조리장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식재료에 대해서 제가 한계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풍부한 어떤 그런 식재료가 있지만 또 제가 볼 수 없던 어떤 그 식재료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외국 셰프들이 저보고 항상 뭐 일을 하지 않는다 손 쳐도 여행이라도 가봐라. 가서 보면 느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왕왕하셨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로 운이 좋아서 미국에 가게 됐죠. 주방의 위계 질서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텃세라는 것도 있다고 상당하죠, 그러고. 사실. 네. 네. 해외파는 국내파에 대한 텃세가 있고 국내파는 해외파에 대한 텃세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제가 볼 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오히려 해외파가 국내파에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내파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국내에서 실무 경험이 좀 쌓고 외국에 나가는 거랑 그리고 아무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 나갔다 들어와서 뭐 어디 유명 식당에서 일했다 그래서 셰프로 와갖고 일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밑에 그러니까 처음에 일 시작할 때 배웠던 모든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뭐 많은 걸 느끼기 전에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자기가 뭐 요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좀 언밸런스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국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오히려 국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만 있다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해외파들이 들어와서 외국은 이런데 한국은 왜 이러냐라고 지적한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반감을 사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외에 계시다가 국내로 들어오셨다가 또 네. 다시 나가셨거든요. 맞아요. 숱한 뒷얘기들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러는데 텃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까지도 뭐 지금도 아직까지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너무 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이가 이제 33살이었습니다. 33살에 국내로 따지면 조리부장, 네. 그러니까 한 호텔에 한국 사람이 어떤 수장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 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세발 자전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던 트렌드들이 보통 한 3, 4년 정도 앞서 있다 그런다면 두발 자전거를 만드는 트렌드를 갖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두발 자전거를 타게끔 하려다 보니까 세발 자전거도 아직 타보지 않은 사람에게 두발 자전거를 태우는 어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반발이 많았다. 많았죠. 네. 사실. 서로 텃세 안 부리시고 협력하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뭐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패기가 네.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현실과 같이 타협하는 부분에서 좀 더 미숙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에드워드 권 씨의 손을 봤어요. 네. 이 왼쪽 손에 네. 상처가 있으신 거. 예, 여기 네. 속 모르시는 분들은 에드워드 군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사고 꽤나 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건 아니고 이제 일하다가 다친. 역시 그러셨군요. 예. 어떤 사고가 있으셨나요? 예전 이제 호텔에서 이제 한국에서 일할 당시에 처음 이제 요리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 칼이 선반 위에 있는 것은 제가 못 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칼이 떨어지고 나서 네. 이제 관통을 하는 바람에 입원을 3개월 동안 했었죠. 대수술을 하셨군요. 예, 뭐 전신 마취하고
접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리를 못할 수도 있는 있었겠죠, 아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친다면서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힘들어요. 지금도 항상 힘듭니다. 우선은 뭐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네. 그 기대감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요. 또 그런 것을 뭐 배제하고서라도 제 스스로라도 뭔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발전되어 가는 어떤 부분을 제 스스로가 보고 싶기 때문에 항상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중압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서양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네들의 어떤 그 음식의 습관이라든가 어떤 생활 방식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항상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요리의 세계에서도 인종차별이 있나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없었다면은 어찌 보면 현재 제가 있을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명예, 또 뭐 달리 말하면은 세상에 나를 알리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요리사로서 패션쇼에 쓰신 거 처음 아니신가요, 혹시? 예.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생각하시고 네. 또 주위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시던가요? 아니 요리사가 요리나 할 것이지 왜 무슨 패션쇼에 나가서 네. 패션쇼 모델을 하냐.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론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요리사는 패션쇼에 쓸 수 없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싸우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이후에는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많은 요리를 하는 친구들에게 요리사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단순히 주방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요리만 하는 것은 그것은 요리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외부로 드러나올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음식의 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모 관리도 하시나요? 외모가 준수하다 이런 표현이 기사마다 많이 수식어로 보시기에는 붙더라고요. 준수해 보이십니까? 네. 그래도 백지연 씨한테 제가 인정받았다는 건 굉장히 남자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요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삭한 사람이 되라. 책에서도 제가 썼습니다만 바삭한 셰프가 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손님을 만났을 때 지저분한 어떤 유니폼을 입고 만나는 거하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만나는 거하고는 손님이 접했을 때부터가 훨씬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패션쇼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앙드레 김 선생님이 롤 모델이다. 여러 가지 뭐 사람들한 여러 명의 네. 롤 모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앙드레 김 선생님이 롤 모델이라는 것은 그분을 뵙고 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사실 그분은 거만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왜 거만해도 되죠? 외부인을 만나서 거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그 보여지는 분위기에서 거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드워드 권 씨도 그러세요? 저도 우선 제 자신 스스로한테는 거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강연하면서 그럽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금 벌써 훌륭한 요리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공주병에 걸려야 공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왕자병이 있으신가요? 뭐 왕자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잘났다라고 자기 자아도 어떤 자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기 최면술에 걸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내가 항상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또 그를 통해서 나는 오늘도 이 일을 이렇게 잘 마무리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기 최면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버즈 아랍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죠? 그렇죠. 종신 계약인데 네. 종신 계약을 뒤로 하고 네. 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게 된 것을 짧게 두 가지만 뽑으시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첫째는 의식의 전환. 음식에 대한 국내 의식의 전환. 그것도 그렇고 뭐 직업에 대한 어떤 의식의 전환 부분. 뭐 최근 들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에드워드, 이제는 틀려.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이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신다면 정말로 많이 바뀌었을까? 조금 의아함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음식을 하는 요리사가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 일을 하고 있는 거하고요. 일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요리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인 거지 어떤 그런 허울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싫은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레스토랑을 여러 군데 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리보다 사업 쪽으로 치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예, 뭐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항상 음식은 비즈니스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오히려 반대 극부에서 봤을 때는 해외의 많은 셰프들도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전 세계의 레스토랑을 확장하면서 오히려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셰프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나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저도 우선은 한국에 어느 정도의 베이스를 가진 뒤에 사실은 이 국내에서의 활동은 그렇게 오랜 기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해외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10년 뒤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10년 뒤에 아마 저는 어느 시골 네. 한 조그마한 동네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하고 아웅다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를 키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꿈 꼭 이루시고요. 우리 고맙습니다. 음식의 세계화에도 공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